우선 한번 시작해 보는데 바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다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되게 많아. 근데 제가 연구하면서 바다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는데 조금 자료를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흥미로운 것들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하여간 잘 들어보시고요. 궁금하거나 좀 어려운 거 있으면 마지막에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바다에 대해서 저만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었어요. 근데 궁금하다고 답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컴퓨터로 알아볼 수도 없어요. 아주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아주 옛날에 바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바다를 조사했을까? 그리고 그랬더니 그 조사한 결과 어떤 것들을 알아냈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알게 된 거고요. 옛날 사람들은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배운 것보다도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바다가 언제 태어났는지 궁금해졌었어요. 바다, 있었겠지. 아니야. 처음부터 있었을까? 없다가 생겼을까? 아니면 옛날에 바다는 어땠을까? 많은 궁금함이 있는데 실제로 바다가 태어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바다는 일단은 지구에 있는 것 같아. 지구? 그럼 일단 지구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했더니 지구를 포함한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 아마 밤하늘 또는 6학년 때 배우게 될 것 같은데 태양계. 즉 태양과 태양 가족들, 그 속에 지구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배웠던 수금지와 목도 천해 중에 있잖아요. 지구는 몇 번째냐면은 수, 금, 지, 세 번째잖아. 근데 수성과 금성과 그리고 지구보다 좀 더 멀리 있는 화성과 다르게 지구가 너무너무 고맙게 거기에 있어. 거기라는 게 어디냐면은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아.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태양에서 가까우면 너무 뜨거워. 태양에서 멀어지면 너무 추워가지고 물이, 우리 바다 하면 물 생각하는데 저 물이 얼어버려. 또는 너무 뜨거워서 증발해버려.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수증기라고. 누구는 얘기합니다. 얼음이라고. 근데 얼음이나 수증기도 좋긴 한데 물보단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또는 바다는 물로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랑 다르게 지구는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 어떤 그 세 번째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너무 좋은 행성이라고 해서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행성. 골디락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골디락스의 그 소녀가 그 너무 뜨거운 죽, 너무 차가운 죽도 아닌 적당한 죽으로 이렇게 먹었던 것처럼 그런 곳이 바로 지구래. 우리는요, 정말 고마워.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아서.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그렇다면 그 지구에서 바다가 어떻게 태어났을까인데 먼저 지구가 태양계에 있었다고 했고 태양도 예전에 태어났을 것 같은데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우주에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오른쪽에 맨 위에 가스 원반. 예, 먼저 가스가 있었대. 어디에? 우주에 있잖아. 가스가 있대. 요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잘 모르니까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 뭔가 뭉게 뭐가 있는데? 예, 구름처럼 하늘에도 별들이 구름처럼 있더래. 그래서 그거를 성운이라고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냥 가스 같은 어떤 기체로 돼 있더래. 근데 걔들이요, 뱅글뱅글 돌았대. 돌다가 거기서 중심에서 뭐가 태어났냐면 두 번째 줄 뭐? 예, 태양이 만들어졌대. 그 다음에 태양이 만들어졌는데 태양으로 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변에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애들이 있었어요. 걔들이 뭉쳤어. 걔들이 바로 그 자그만 행성, 미행성이 됐는데 걔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자기들끼리 부딪혀. 또 어떤 애들은 좀 큰 애가 있었어. 큰 애한테 조그만 애가 달라붙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충돌해가지고 조금 더 크고 큰. 그래서 지구 같은 애들이 만들어졌어요. 목성은 좀 더 컸어. 토성도 좀 더 컸고. 그리고 지구랑 비슷한 크기가 행성 중에 가장 비슷한 거. 금성. 화성이 비슷할까? 금성이 비슷할까? 금성. 자, 화성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학생 흔들어 보세요. 손 내리고 금성이 더 비슷하다. 네, 손 내리세요. 다수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금성이 맞습니다.
화성은 조금 작아요. 금성은 지구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막 부딪히면서 생겼는데 또 다른 애가 감히 우리 지구한테 달려왔어. 그랬다가 부딪혔어요. 그랬다가 둘 다 깨졌어. 둘 다 완전히 다 부서졌어. 다 부서졌다가 다시 또 뭉쳐진 게 지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뭉쳐진 게 달이야. 비로소 이때부터 이제 달이라고 이름 짓고 이때부터 어찌 보면 지구가 됐는데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자기들끼리 부딪히면서 다시 뭉쳐지다 보니까 다 녹아버렸어. 그래서 녹은 마그마. 마그마 들어보셨어요? 예, 다 녹았어. 근데 지구 전체가 다 녹아 있는 거야. 그런 거를 마그마라고 하는데 지구 전체가 녹았다고 해서 마그마의 바다라고 얘기해요. 문제는 계속 녹아 있을까? 이제 천천히 식는 거야. 식으니까 껍데기부터 식었어. 그래서 드디어 하나, 둘, 셋, 넷 마그마 바다 밑에 식었어요. 냉각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이제 식으니까 다시 내려와. 그걸 우리는 비라고 할까? 근데 옛날에 비는 있잖아. 내려왔는데 바닥이 너무 뜨거워. 다시 증발한다. 다시 내려온다. 또 증발한다. 그래서 비가 내려오다가 올라가고 내려오다 올라가면서 자꾸 바닥을 식혀. 그래서 바닥이 드디어 식어서 맨 밑에 줄 비가 지표의 얕은 부분에 모이면 그걸 비로소 뭐라고 하냐면 바다라고 합니다. 지구 나이가 한 46억 살 됐대. 근데 바다 나이는 한 4억 년 전이라고 해요. 태어난 후부터, 그러니까 한 41억 살, 42억 살 그때쯤부터 바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바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있었고요. 달도 나중에 생겼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생깁니다. 대륙 이동설 배웠어요? 야, 땅이 있잖아. 땅이 움직인대. 대륙이 움직인대. 그래서 옛날엔 대륙들이 이렇게 하나로 다 뭉쳐 있다가 나중에 하나하나 분리되었대, 움직였대. 그래서 대륙이 이동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대륙이면 대륙 말고 나머지는 뭐야? 네. 자, 지구는 둥그런 모양을 갖고 있고 지구 표면은 육지 아니면 바다. 바다 빼고 나머지는 육지인 거야. 근데 그 육지가 움직여가면서 처음에는 뭉쳐있을 때는 바다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두 번째 줄에 맨 오른쪽에 판달라사라고 하죠. 이런 어떤 이름의 바다가 하나 있었어요. 나머지는 하나의 대륙이었었어. 근데 대륙들이 뭉치니까 대륙과 대륙 사이에 바다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바다가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들이 또 궁금했었어. 어떻게 땅이 움직이고 어떻게 바다가 생기지? 없던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다가 원래 위에 바다가 없었는데 밑에서 땅 속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시켰어. 엄청난 화산이 바닷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땅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은 이 갈라진 틈에 물이 들어가. 그럼 그게 바다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상한 얘기 해줄게요. 아프리카 알아요? 아프리카 대륙. 그 아프리카 대륙이 나중에 갈라질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대륙 어딘가에서 바다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대서양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그 대서양이 옛날에 없었어. 예, 대륙이 두 개가 그냥 커다란 게 있었는데 쭉 나눠지더니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그 사이에 물이 찬 거야. 그게 바로 대서양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잖아? 지금은 대륙이 여러 개로 나눠졌어. 그리고 대륙과 대륙 사이에 바다도 많아졌어. 혹시 들어봤어요? 오대양. 머릿속으로 얘기한 거죠? 이거 보고 한 게 아니라? 여기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같은 커다란 바다도 있고 조금 작은 바다, 남빙양, 북극해 같은 바다도 있는데 저 5개가 제일 커요. 그래서 오대양. 그리고 대륙은 또 6가지도 몇 가지 있던데? 여러 개 대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뭐 아시아 대륙, 또 아메리카 대륙도 있고 그런 대륙들이 있고 조금만 바다도 있긴 해. 좀 작은 바다를 무슨 해라고 그래. 우리나라 주변에 해가 몇 가지가 있는데 동쪽에 있는 바다, 동해. 서쪽에 있는 바다, 서해인데요. 황해라고도 불러. 원래 딴 나라 사람도 그렇고 좀 공통된 건 황해라고 그래요.
남쪽에 있는 바다는 남해라고 얘기하고 그런 바다들도 있고요. 커다란 바다를 보통 양으로 끝나서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도 있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왜 바다로 갔지? 바다 살기도 힘든데 집도 없고 넓으니까 좋아요? 사람들이 왜 바다에 갔을까? 그러게 그렇게 위험한데? 헤엄치다가 힘들 텐데. 아쿠아맨도 아니고. 호기심 때문에? 왜 바다를 가보려고 했고 그 바다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냐면은 우선 궁금해서 맨 첫 번째 줄 궁금해서 그래.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도 되게 궁금해야 될 것 같아. 궁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다 아니까. 또는 모르는 거는 그냥 신경 안 쓰니까. 궁금하잖아. 궁금해서. 저희 말고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 그런 사람들이 바다를 항해한 거야. 두 번째는 뭔가 들어 날리려니까 무거운 거야. 수레에 끌고 가려니까 그것도 무겁고. 근데 배에다가 실으니까 배가 둥둥 뛰어가지고 그렇게 무겁지 않은 거야. 내가 힘을 안 들여도 될 것 같아. 물자 이렇게 나르는데 되게 편리해서. 세 번째, 뭐지? 이게 저 멀리 있는 섬, 멀리 있는 나라. 열심히 정복하려고, 이기려고, 싸우려고 달려가려면 힘들어. 근데 바다로 가니까 금방 가.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배 타고 가니까 한 번에 갈 수도 있어. 물건도 싣기 쉽고. 그리고 일단은 바다 너머에 있는 어떤 땅 궁금하지 않아? 그리고 내 땅이면 좋잖아? 정복하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육지에서는 많은 어떤 우리 먹을 게 있어. 벼도 또는 과일도. 근데 바다에도 먹을 게 많다? 물고기. 물고기. 해초, 다시마. 다심, 꽃게, 미역. 이렇게 많은 식물들이, 자원들이 있다는 거야. 먹을 만한 것들이. 그러니까 바다 가볼 만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아주 옛날 고조선 세운 사람이 누구죠? 동그란 거. 그때 이후로 그리고 고구려, 동명왕. 주몽, 동명성왕, 동명왕. 그보다도 더 옛날에 사람들이 바다에서 이렇게 항해한 사람도 있었대요. 여기 바다거든? 바다에서 화살표들은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먼 바다를 항해한 사람도 있었고요. 이집트 사람, 이집트 하면 뭐가 떠올라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근데 긴 강도 있는데 나일강이 있어요. 근데 그 강은 있잖아. 바다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배를 막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만들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나일강과 그 다음에 또 저기 바다까지 연결되는 어떤 곳에서 그 배로 뭔가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니키아 사람들도요, 아마 지중해 들어보셨나요? 예, 그리고 대서양도 들어보셨죠? 그런 바다를 막 멀리까지 항해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도 거기 바다가 있거든? 그쪽의 사람들도 항해를 많이 했다고 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해류인지라는 게 뭐냐면은, 바다를 항해하다 보니까 물이 일정하게 흐르고 있네? 그런 것도 알아냈대요. 네? 모아나도요, 아까 그 폴리네시아 사람 쪽인 것 같아. 예, 모아나 어떻게 알아요? 무슨 갔어요. 거기도 배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잖아요. 조금 쉽지가 않아. 뭐 길이 있어야지. 그리고 뭐 선이 연결된 것도 아니고요. 이거 알 수가 없어. 도로 번호도 없고. 위에서부터 보니까 나침반은 밑에 있고요. 위에서부터 보니까 구름들이 딱 저기 있으면 일단은 옛날 사람들은 그랬어. 왜 구름이 저기 있지라고 하는데 특별한 구름이 있어. 뭉게뭉게 피는 구름이 있어. 그런 구름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때는 섬 위에 생겨. 그러면은 섬은 안 보이는데 높이 떠 있는 구름 보고서 저기 밑에 섬이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런 바람 들어봤나 모르겠어. 편서풍, 무역풍. 무역은 몰라요. 무역풍은 잘 모르고요.
이런 바람들이 있잖아. 일정하게 항상 부는 거야. 그 동네 가면 항상 그런 바람 불어. 항상 그런 바람 부는 것들은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바다에서도 그런 바람 부니까 아, 이곳은 항상 이런 바람 불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바람 불어. 이런 것들 가지고서 또 그 항해를 하는데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밤이 되었어. 바다에 지금 내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밤이 되었는데 동서남북을 몰라? 그때는 별 가지고 알 수도 있어요. 북극성만 찾으면 돼. 그러면 북쪽이야. 북극성만 찾으면 돼. 밤하늘에서. 북극성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그 북극성 찾으면은 북쪽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북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오리온 자리라고 알아요, 혹시? 이 오리온 자리가 여러 별자리 중에 재미있는 별자리고 아주 유명한 별자리인데 이 오리온 자리가 동쪽에서 주로 뜨거든요. 그러면은 오리온 자리가 떠오르고 있는 그때 보면 아, 저기가 동쪽이네? 라고 알 수도 있고요. 또 새를 봤어. 새를 봤더니 새들은 결국은 바다에 산다고 하는데 바다에서 계속 사는 거 아니거든요. 육지에서 결국 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더라도 다시 육지로 가야 돼, 집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 새들이 저 방향으로 쭉 가고 있네? 그럼 저기 어딘가에 육지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까 그랬잖아.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동서남북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해할 때 뭘 가지고 가겠어요? 이거 들고 다니면 돼. 없으면 다른 방법, 이런 방법을 써야겠죠. 배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를 알고 싶어서 옛날 사람들은요 그랬었어요. 배가 지나가는데 새는 항상 빠른 속도가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어떤 때는 새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왜냐면은 새가 천천히 움직여서가 아니라 배가 빨리 움직여서. 그래서 내가 지금 빨리 움직이고 있구나. 새 보고 알았어. 두 번째는 내가 옆에다가 나무 토막을 딱 던졌더니 나무 토막이 빨리 지나갔어. 왜? 배가 빨라서, 내가 빨라서. 더 잘 재볼까? 이번에는 긴 줄에다가 있잖아. 긴 줄에다가 나무 토막을 하나 붙여. 대신에 줄을 쭉 연결해. 그리고 천을 하나씩 묶는데 손수건 같은 것들을 7m마다 묶어. 그 다음에는 그 모래시계 있죠? 모래시계로 딱 묶어서 준비 시작하고 딱 이 나무판을 던졌을 때 이 7m 간격으로 매듭이 있었는데 그 매듭 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 지났네? 이걸 재는 거야. 그러면 어떤 때는 그 천 개수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빨리 움직였구나, 천천히 움직였구나 하는데 우리는 빨리 움직였다, 천천히 움직였다라고 할 때 어려운 얘기로요. 1초에 몇 미터 달려? 1초에 몇 미터 움직여?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또는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움직여?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예전에는 있잖아요. 그런 움직임 빠르기를 노트란 말 썼었어. 배가 몇 노트로 움직여? 이렇게 했던 것이 옛날에 어떤 이런 방법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바다가 얼마나 깊지? 엄청 깊겠죠. 바다 깊이를 수심이라고 하는데 바다가 깊으면 딱 봐도 깊어 보여. 어떤 때는 얕으면 있잖아. 심지어 바닥도 보여. 그래서 바다 색깔이 얼마냐에 따라서 어떤 색깔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깊이를 짐작하기도 해요. 물론 옛날에 있잖아. 어떻게 했지? 긴 장대를 쭉 바닷속에다가 집어넣어 봤어.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하지? 장대보다 더 긴 게 필요했어. 더 깊어서. 긴 줄을 연결한 거지. 어떤 때는 2km. 그 운동장을 몇 바퀴 돌 정도의 줄을 연결해야만이 바닥에 닿을 때도 있었어. 그래서 어떤 배는 이 줄이 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 이 배를 이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내가 이제 항해를 한번 하고 싶어. 근데 옛날 사람들, 그 중에서 바이킹이라는 사람들 들어보셨어요? 바이킹이요. 어디 사는 사람들이냐면은
여기가 영국이거든요. 유럽의 약간 위쪽, 이쪽에, 그러니까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그런 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바이킹이라고 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항해를 참 잘했어요. 근데 이쪽에 살다가 있잖아. 영국도 한번 와보고, 그 다음에 이쪽도 한번 와보는 거야. 그러다가 우연찮게 먼 바다로 갔더니, 섬이 하나 있네? 이게 바로 아이슬란드였던 거죠. 여기를 찾아가지고 직접 바이킹이 직접 자기의 어떤 땅으로, 다른 말로 이게 내 땅이야 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었고요. 조금 더 가볼까? 그러면은 그린란드. 훨씬 큰 그린란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볼까 하면 이게 조금 모양이 그래서 그런데 지구본으로 보면요. 저 지구 넘어가지고 아메리카까지 갑니다. 이 동네를 다 다녔던 이 사람들이 바이킹이고요. 이렇게 배도 많이 탔고 많은 항해도 했고 심지어 이런 식민지도 많이 만들었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바이킹이 처음으로 이 아이슬란드라는 섬을 찾아서 자기가 이름 지었어요. 뭐라고? 아이슬란드라고. 아이스, 얼음입니다. 아이스. 자, 영어 얘기 좀 더 해보자고. 이번에는 여기 섬이 하나 또 있어. 그린란드 초록색 초록색. 자, 이렇게 생겼잖아. 란드, 란드는 땅입니다. 근데 그린입니다. 초록색. 자,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슬란드는 사람이 살 만큼 그래도 초록초록한 그런 곳이 많아요. 그렇게 차갑지 않아요. 근데 그린란드는 대부분이 얼음이야. 이름이 이상하지? 자, 아이슬란드는 비교적 농작물도 재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정도로 조금 따뜻한 곳도 일부 있어요. 그린란드는 대부분이 다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그 이름이 바뀐 것 같잖아. 일부러 바꾸게 졌어요. 그건 또 이 바이킹 사이에서 어떤 그 정치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안 좋으니까 여긴 땅도 넓잖아. 다 이쪽으로 살게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 보니까 얼음밖에 없어가지고 살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소문을 퍼뜨렸어. 야, 저기 있잖아. 이름이 그린랜드야. 거기 살만해. 그렇게 춥지 않아. 얼음 별로 없어. 거기로 가. 라고 하면서 이름을 그냥 그린란드로 지었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얼음이 더 많아요. 예, 바뀐 것 같아. 유럽에서 되게 여행을, 아까 항해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유럽 사람들도 먹고 살고 괜찮았었어. 근데 굳이 항해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지중해가 유럽에서는 되게 중요한 어떤 바다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술탄 모하메드 2세가 야, 이제 다 내 바다야. 함부로 이제 항해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큰일 났어. 나는 무역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도 가서 무역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해? 어떡하지? 그럼 안 되겠다. 길 또 찾아봐야지.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 1492년에 콜럼버스 들어보셨죠? 네. 이 콜럼버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대서양이라는 큰 바다를 횡단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 근처까지 가게 됩니다. 또 이번에는 이름도 바스코 다 가마라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희망봉이 이 아프리카 요 밑에 있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또 그 항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젤란 들어보셨죠? 예, 드디어 마젤란이 세계 일주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구가 둥글다, 바다는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요. 근데 이 유럽은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 말고도요, 스페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스페인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함대도 갖고 있었고, 해군이 강력했었어요. 배도 많았고. 근데 이제 영국이 이겼어. 그다음부터는 영국이 이제 그 많은 어떤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 굉장히 잘 살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이 없을 때는 뭐 세계 최강이었고요. 그런 것들은 이 바다를 항해하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혹시 우리도 뭐 조선시대가 있었고 고려시대가 있었는데 중국도요, 명나라라는 어떤 시대가 있었어요. 당나라도 있었고, 그때 명나라 때 이 정화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분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있잖아요.
환관이었어요. 환관이 혹시 뭔지 아세요? 내시. 왕 옆에 그 비서처럼 하는 분들. 이분이 그 왕 명령 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항해하는데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배가 한두 척이 아니야. 120여 척인데 이 당시엔 세계 최강이었어. 이런 배를 한 나라에 있지도 않았을 것 같아. 이런 많은 배에 2만 명 넘는 어떤 그 배사람들 모시고 왔는데 어떤 배는 길이가 120m. 배 하나가 그 옛날에 거의 항공모함급이었어.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요.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는데 인도양, 아프리카 그런 데까지 다 가봤대요. 중국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그러면서 가보면서 해안과 육지 같은 것들 보면서 해양 지도도 만들었고요. 외교 관계도 수립해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명나라인데 우리나라는 황제도 있고 우리나라 이런 것도 있어. 도자기도 되게 이뻐. 너네 나라 뭐가 있어? 그러면서 물건도 나누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침반을 사용했어요. 이때 비로소. 그 전까지는 나침반이 없었어. 근데 중국에서 최초로 발견한 어떤 어찌 보면 중국의 어떤 업적 중에 하나인데요. 나침반. 그리고 옛날에는 뭐 이리저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키가 하나 있어. 즉 운전대가 하나 있는 거야. 또 하나는 배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방이 여러 개야. 방 하나만 물에 잠기면은 큰일 나는데 다 그 방 하나하나를 다 따로따로 분리시켰었고요. 돛도 한 개가 아니었어. 여러 개였었어. 여러 개를 따로따로 조정하는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던,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최고의 과학기술을 갖고 있었던 그런 곳이 그 명나라였었고, 정화라는 사람이 그걸 했다는 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도 그 이후엔 딱히 기록이 없어. 중국에서. 이번에는 다윈? 찰스 다윈 들어보셨어요? 네. 진화론을 얘기했던 사람이 다윈인데요. 이 다윈이 비글호라는 배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책에 나온 것들은 다 이 여행하면서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 가지고 했던 거야. 그래서 다윈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책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섬이 좀 이상한 섬이 있는데 갈라파고스 섬이라는 곳도 가가지고 섬마다 다 새들의 모양 또는 어떤 살고 있는 생물들이 다 다르네? 라는 것들 알아가지고 왜 섬마다 다르지? 라고 하면서 진화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1728년부터 1779년까지 세 번의 항해를 걸치면서 이렇게 화살표대로 막 이리저리 바다를 누볐던 사람이어가지고요. 태평양도 웬만한 데 다 다녔어. 그리고 태평양 한가운데 큰 섬이 있어. 아까 뭐 하나? 어디죠? 이스터 섬도 있지만 하와이도 있어요. 하와이도 갔었고요. 물론 저기 네 번째 줄에 보니까 하와이에서 어떻게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원주민한테 이제 죽게 되는데 뭐 남극 대륙, 태평양 이런 데를 다 다니면서 전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바다로 돼 있는지를 그 바다의 모습 같은 것들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수온, 풍향, 유속, 수심 이런 것들 다 쟀던 다 기록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혹시 질병 중에요. 그 당시에 배를 타면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멀미보다 더 무서운 게 그냥 죽었어.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었어요. 그 병이 뭐냐면은 비타민 C가 결핍되어서 죽는 어떤 병이었어요. 우리는 비타민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비타민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비타민 C가 부족해지면은 이게 이제 뭐 이 다리가 걷지도 못해. 아니 다리가 막 그냥 걷다가 있잖아. 확 그냥 쓰러지고 힘이 없어. 죽게 돼요. 결국은. 휠체어도 못 타. 너무 다리가 아파서. 그런 병인데 우리 있잖아. 비타민 C를 섭취하는 방법은 그대로 요즘에 음료도 있고 한데 과일을 먹는데. 이 당시에 몰랐어 그걸. 그래서 마침 이 쿡 선장이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쿡 선장을 한 일이 뭐냐면 선원들한테 너 과일 먹었어? 오늘 아침 과일 먹었어? 과일 먹었어? 이거 얘기해가지고 과일을 계속 먹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배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안 죽은 거야. 그 다른 배는 과일을 안 먹어가지고 죽었고. 그것도 알게 됐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챌린저호라는 어떤 배가 나오는데 이 챌린저호는 나는 진짜 내가 바다 외항에 나 과학적으로 뭔가 알아보려고 그래가지고 아예 나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이유가 과학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깊은 바다, 얼마나 깊어? 진짜 깊은데 그 속엔 뭐가 있을까? 얼마나 깊을까? 이런 것도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그 온도가 모든 바다가 다 온도가 똑같을까? 그리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온도가 똑같을까? 다를까? 표면과. 궁금하잖아. 다 잰 사람이야. 그래서 바닷속 중에 있잖아. 깊고 깊은 곳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어디라고 하냐면은 두 글자 해구라고 합니다. 여기 해구가 있네? 여기도 해구가 있네? 아무데나 해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데 해구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다 쟀거든. 바닷속 깊이를요. 그리고 바닥에 있잖아. 바다 밑에 이상한 어떤 동글동글한 어떤 돌멩이들이 있네? 이런 것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바다든지 다 짜대. 근데 짠 것이 비슷하대. 왜 짜냐면은 바닷속에 뭐가 녹아 있어서? 소금이 녹아 있어서 소금이 바다마다 비슷하다는 걸 알아냅니다. 어떤 바다든지. 물론 조금 더 짠 바다도 있고 싱거운 바다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어떤 소금의 양은 다 비슷하더라.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은 바닷속을 보니까 육지에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넓은 평야도 있는 것처럼 바닷속에도 이상한 것이 있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다에 이런 긴 하나의 높은 곳, 산맥 같은 게 있대. 근데 바닷속에 있는 산맥이라고 해서 해령이라고 합니다. 해령이라는 산맥들이 바닷속에 그것도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있더라는 거야. 근데 얘들을 있잖아. 쭉 연결하면은 얼마나 제가 산맥이 많냐면은 지구 둘레보다 더 길어. 그렇게 바닷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래.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긁어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얘들이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진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조사를 통해서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바닷속에 이런 새카만 어떤 그 연기가 나오는 곳이 구멍이 있더래. 근데 아주 깊은 바다입니다. 아니 바닷속에 다 물로 차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연기가 나와? 또 바닷속에 무슨 구멍이 있어? 얘들 밑에는 마그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오는 곳에 바다에서 높은 산맥이 만들어졌는데 올라오는데 나오지 못해요. 이제 더 이상. 바다니까. 그런데 요 주변에 있는 애들을 뜨겁게 만드는 거야. 아주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만드냐면은 100도, 200도, 300도가 넘습니다. 네, 물 속에 뜨거운 마그마 때문에 만들어진 어떤 뜨거운 어떤 저 새카만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걔 온도가 한 300도 정도 되는 물이래. 그래서 뜨거운 물 열수가 나옵니다. 그런 구멍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았고요. 심지어 그런 뜨거운 곳에서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것도 다 조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얘기할게. 우리나라는 여기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동해가 있고요. 황해가 있고요. 남해가 있고요. 그럼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바다도 아니고 일본 바다도 아니고 미국 바다도 아니고 이제 어떤 바다도 우리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 바다가 있어요. 그 약속을 했어. 내 바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바다도 있다. 그런데 그런 바다 중에 보니까 정말 좋은 어떤 그 여러 가지 광물 자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요. 우리 그걸 좀 연구 좀 하고 또 채굴하면 안 될까라고 해가지고 우리 바다는 아닌데 너네가 그래도 채굴할 수 있도록 캘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라고 하는 그 바다가 하와이 남동쪽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게 됐어요. 우리나라 땅도 아니지만 우리나라 바다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클라리온 클리퍼톤 해요. 한번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볼래요? 클라리온 클리퍼톤. 네, 잘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쓸 수 있게 했고요.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망가니즈 단계라고 하는데 저 망가니즈 단계가 망가니즈라는 애들로 구성된 어떤 하나의
돌덩어리야. 바닥에 그냥 돌덩어리가 쫙 깔려 있는 거야. 원래 이름이 망가니즈 단계일 거야 아마. 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너무 깊은 바닷속에 있어.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해. 그래서 로봇이나 아니면 길게 끌고 다닐 수 있는 뭔가 가지고 있잖아. 그물 같은 거로 끌어내야 돼. 하지만 기술이 있으니까 돈이 좀 들어도 해내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데 뭐 조만간에 아마 이런 했다는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바다가 흐른답니다. 바닷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흐른답니다. 흐르는데 어떻게 흐르고 있냐면은 표면에서 흐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깊은 바다 밑으로 흐르는 게 있더래. 그 물이 표면으로 흐르다가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으로 흐르는 것도 있더래. 그래서 좀 어려운 어떤 그림 같이 보이지만은 이 빨간색은 표면으로 흐르는 흐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흐르다가 높은 곳으로 갔다가요. 높이 올라가면은, 즉 고위도로 가면은, 극지방으로 가면 추워서 물이 차가워서 무거워집니다. 얼기도 하고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지면은 저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서 다시 또 바닥을 타고 가다가 또 가벼워지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컨베이어 벨트 이론이고요. 예전에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것 같은데 투모로우라는 어떤 영화가 있었어요. 알아요? 예, 재난 영화잖아요. 그런 어떤 기온이 너무나 차가워지고 문제된 것들이 사실은 얘가 문제돼서 그렇다고 하는 것들이 였고요. 그 투모로우란 영화는 이 이론의 바탕을 두고서 만들어진 영화였었어요. 이제 마지막 이 얘기할게요. 이것도 들어봤을 것 같아. 아, 올여름엔 너무 덥대. 올여름엔 비가 많이 올 거래. 뭐 이런 얘기 하면서요. 가끔 TV나 그런 데서 엘니뇨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엘니뇨는 뭐냐면 붙여 써도 되고 또 띄어 써도 돼요. 근데 원래는 띄어 쓰는 게 맞아요. 이 엘니뇨라는 글자는 소년 아기 예수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이름이래요. 근데 얘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페루나 그런 쪽 동태평양 어딘가에 그 동네는 평상시에 있잖아.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되게 추운 바다야. 근데 어떤 때는 물고기가 안 잡히고 그 다음에 너무 따뜻한 바다로 바뀌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가 일반적으로 그 크리스마스 시기라서 엘니뇨라는 어떤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 준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런 얘기들은 가끔 뉴스 들으면 아, 이거는 우리 바다 이야기구나라는 거고 엘니뇨랑 완전히 반대의 얘기가 라니냐라는 어떤 얘기가 있다고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궁금한 거 한번 손 들고 질문을 받아볼게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한 두세 개 정도 질문을 있으면 받을게요. 예. 아까 바다가 물로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느 바다는 너무 염도가 높아서 그냥 소금 덩어리로 된 바다도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바다는 소금이 얼마큼 있냐면 바닷물 1kg 중에 한 3.5g?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평균이 그래요. 그런데요, 어딘가는 35g,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가 소금 덩어리인 데가 있어요. 이름도 무서워. 사해. 그래가지고요, 너무나 소금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둥둥 뜬대. 예, 그런 데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바다는 한 3.5g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한 번 더 똑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쓰셨습니다.